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지금은 2023년 3월이니까 이제 2달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AP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AP Physics 같은 경우는 5점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은 걸로 항상 매년 탑3 안에 들 만큼 굉장히 5점을 받기 어려운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기출문제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AP Physics 과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은 AP Physics 1, AP Physics 1을 우리 학생들이 이 AP Physics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AP Physics 1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눌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P Physics 1, 2, 그리고 C에서 Mechanics, C에서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AP Physics 1부터 보게 되면 여타 다른 시험들이랑 비슷하게 3시간짜리 시험이고 MCQ, 객관식 문제가 50문제이고 그리고 FRQ,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5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5문제지 그 안에 소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3시간 동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AP Physics 2 같은 경우는 MCQ 문제 개수는 AP Physics 1과 동일하고 그리고 FRQ는 4문제로 하나 더 적고요. 그리고 Physics C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각각 1.5시간 시험이고 MCQ하고 FRQ 문제 수가 이렇게 위에 AP Physics 1, 2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P Physics를 제외하고 Core 과목에서 Science는 AP Biology하고 AP Chemistry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AP Biology, AP Chemistry 이렇게 각각 AP 한 과목을 부여받은 반면에 AP Physics 같은 경우는 1, 2 그리고 C에서 이렇게 두 과목 총 4과목의 AP를 가지고 있는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과학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1위이기도 합니다. AP Physics 과목들 중에서 AP Physics 1이 5점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데요. 학교에다 제출할 때 그래도 기분 좋게 대학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점수인 5점이나 4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5점 받는 비율을 보시면 5%에서 그래도 한 7%, 높아봐야 8%,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AP 과목 중에서도 퍼센티지가 낮은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치이고요. 그 의미는 5점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챕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름만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니까 쭉 보시면 이렇게 유닛 1부터 7까지 진도가 되어 있고 원래 사실은 유닛 8, 9, 10 이렇게 예전에 있었는데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들이 다 전부 사라져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점 받기는 계속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닛 1, 2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그냥 사칙 연산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어느 문제에서라도 이렇게 항상 껴서 같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챕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출이 될 때 메인 유닛으로 기출이 되는 것들은 여기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 Physics 1에서 점수를 받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MCQ가 50문제라고 했죠. 이 50문제를 40점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은 개수에서 곱하기 0.8을 해서 점수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다 맞게 되면 이렇게 40점을 맞게 되겠죠. FRQ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문제라고 했지만 여기에 뭐 A, B, C 이런 식으로 소문제 A 안에서도 1,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5문제보다 훨씬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5가지의 분류를 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40점으로 다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0.888을 곱하게 되거든요. 실제 받은 점수에서 0.888을 곱해서 40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객관식. MCQ에서 40점, FRQ에서 40점 이렇게 해서 총 80점을 만들게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총점 80점을 만들면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점을 맞는 커트라인, 컷오프를 완전히 정확하게 매년 똑같이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커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5점을 받을 수 있는 하단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MCQ 50문제에서 적어도 40문제 정도는 맞춰주고 그리고 FRQ 45점 배점 중에서 27점만 맞아도 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점수를 보니까 그렇게 고득점이 아니어도 5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만큼 문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FRQ 같은 경우는 이렇게 45점 중에 27점, 그러니까 거의 절반보다 조금만 더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MCQ 40문제 정도는 어떻게 받아내긴 하는데 FRQ에서 이만큼의 점수를 얻어내지 못해서 5점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FRQ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점수 산출하는 걸 잠시 보여드리면 40점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40점에서 0.8을 곱하게 되면 32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받은 점수 27점에서 0.888을 곱하게 되면 23.976 이렇게 돼서 도합 65.976을 받게 되면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MCQ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유닛 3는 잘 출제가 안 되고 나머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닛 4에서 아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할 만큼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닛 4는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MCQ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면 50문제 중에서 40문제 만든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FRQ인데요. FRQ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여기 short answer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문제 번호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있겠죠? 그 중에서 1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데서 기출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2번, 3번인데 여기서 2번, 3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1, 4, 5는 short answer,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번, 3번이 많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점을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45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두 개만 합쳤을 때 벌써 24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한 17점만 받게 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점을 갖게 되려면 이 나머지에서 10점만 더 받으면 27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17점만 받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년 영상을 찍는 이유는 MCQ, FRQ 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MCQ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고 FRQ 때문에 5점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FRQ 안에서는 2번, 3번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번, 3번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2번,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FRQ 2번, 3번에서 각각 유닛이 몇 번이나 기출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세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세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기출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유닛 1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메인 주제로 나올 수 있기보다는 그냥 같이 소스처럼 첨가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적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기출이 되고 그리고 유닛 3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행성 나오는 플래닛끼리 막 이렇게 만유인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Universal Force 이런 건데 잘 안 나옵니다. FRQ에서.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제외하고 나서는
비슷하게 기출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왜 2015년부터 작년 22년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냐면 2015년부터 지금과 같은 AP 시험의 유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유형으로 시험을 봤고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보면 제가 하얀색 동그라미로 색칠해 놓은 것은 1번, 4번, 5번에 기출된 유닛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 붉은색 동그라미가 2번, 3번에 기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2번, 3번을 기출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 그 전년도에 유닛 4에서 2번이나 3번에서 문제가 기출됐으면 다음 년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유닛 6에서 2015년에 냈으니까 2016년에 내지 않았고 2016년 같은 경우엔 유닛 5에서 냈으니까 2017년엔 물론 1번, 4번, 5번에는 기출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번, 3번에는 기출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되지 않는 것이 전체 문제에서 기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2번, 3번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2019년부터 보시면 막 유닛 4에서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문제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2번에서 유닛 4하고 유닛 6하고 같이 다루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했겠죠. 유닛 4에서 6하고 같이 다뤘으니까. 그래서 복합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2019년부터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왜 아무 데이터도 없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5월 달에 시험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막 소송도 엄청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컬리지 보드 측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FRQ를 릴리즈도 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존재하지가 않고요. 21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서 첫 시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문제가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 2번이랑 3번 이렇게 기출이 됐으면 2개 이상의 붉은색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냐면 그때 2번에서 어떤 유닛이라고 특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문제를 기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유닛 5에서 나왔다고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22년 시험을 보기 전 3월 달 정도였으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냐면 유닛 5에서 21년에 기출을 했기 때문에 2번이랑 3번에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문제에서는 유닛 5에서는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닛 7에서 1번, 4번, 5번에서는 다루긴 했지만 2번, 3번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조건 유닛 7에서 특히 3번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제 영상 한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 거를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6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닛 6에서 나올 것이고 유닛 4는 항상 같이 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순위, 1순위는 유닛 7, 2순위는 유닛 6, 그리고 3순위는 유닛 4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닛 3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이게 또 안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실제 시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이 어렵지 않게 이게 뭐냐면 그 막 플래닛 그 행성들 나오고 만유인력의 법칙, 유니버설 포스, 뭐 포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닛 2하고 3하고 좀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왔는데 그래도 메인 유닛은 3니까 이렇게 3라고 썼는데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죠. 2023년에는 이게 이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유닛 7에서 3번에서 유닛 7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유닛 6가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조금 빗나가서 이 유닛 6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에서 워낙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5번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2번, 3번에서는 나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닛 4가 굉장히 스트롱하게 나오게 되면서 제가 항상 90% 이상의 적중률을 자랑했었는데 요번에는 한 6, 70% 정도 적중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예상하는 것은 훨씬 더 명확하게 예상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자, 2022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생각을 해보시면 전년에 기출됐던 게 2번, 3번에서 다음에 기출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유닛 6에서 이 다른 문제에서는 출제가 됐으나 2번, 3번에서는 기출이 안 됐으니까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피직스를 아예 모르는 분이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닛 6에서 22년도에 5번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하고 세세하고 막 여러 문제를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유닛 6가 뭐 스프링이랑 펜듈럼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1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스프링이랑 이 펜듈럼이 이제 그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펜듈럼. 이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서 2022년에 무조건 이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게 5번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유닛 6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23년에도 그걸 자세히 다루기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유닛 7을 한 번 더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유닛 7 같은 경우는 22년에 작년에 되게 은근슬쩍 나왔습니다. 3번에 출제가 되긴 했는데 메인 토픽은 유닛 4였고 유닛 7은 살짝 도와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아직 다루지가 않아서 2023년에는 유닛 7에서 나올 것을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닛 5에서 22년도에 너무 출제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닛 5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유닛 4는 워낙 중요하니까 아마 같이 섞여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닛 5하고 유닛 7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2번이나 3번에서 이런 재미난 문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바 하나를 이렇게 쾅 박아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바를 위에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힌지라고 하는데 힌지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이 바가 돌아갈 수 있게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껌 같은 거를 퇴 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껌 같은 게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떡 갖다 붙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껌처럼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번에는 공 같은 거를 이렇게 던졌는데 공이 꽝 쳐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긴 할 건데 공이 치고 나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서 가는 거죠. 계속. 가던 길 계속 가고 얘는 이 바는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꽝 치고 공이 뒤로 빠지는 거죠. 빵 치고 공이 뒤로 빠지고 이 바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럼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로테이셔널 모션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오메가라고 우리가 읽는데 각속도 angular velocity가 어떤지 그것을 한번 비교해 봐라 이러면서 angular momentum이라고 유닛 7에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컨저베이션 되는지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피직스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의 문제를 유닛 7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유닛으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 유닛 7 안에서도 제가 엄청 이렇게 브로드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여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2번, 3번에서 기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닛 5도 말씀드렸는데 유닛 5 여기 있죠? 유닛 5 안에서도 Conservation of Linear Momentum 이게 2022년에
은근슬쩍 슬쩍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2023년에는 구체적으로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에너지 파트 유닛 4는 언제나 합쳐서 나올 수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피직스를 볼 계획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